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 날 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6.9%니까 7%겠죠. 자, 이때 하락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하락한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생기려면 AI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 때문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회계 문제. 즉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이 증가한 폭보다 매출 채권, 그쵸, 외상 판매가 더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오픈 AI 회계 감사인이 누구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즉 무언가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무시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I 투자는 26년도에도 계속된다. 왜 그럴까요?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눌러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를 빼놓고 AI 투자를 진행할 수는 없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대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대체가 안 되는 게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를 가지고 AI 버블을 논한다? 뭐 회계감사인 사기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증시를 흔들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락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즉 시장에 대한 문제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느냐? 요러면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내년이 되잖아요. 내년이 되면 금리가 속도의 문제지 낮아집니다. 그럼 금리가 낮아지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단지 속도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걸 예상을 하고 먼저 주가가 올라간 그 폭이 있겠죠. 그 폭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부분들은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가면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때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한 가지를 안 해야 될 건,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지겠지? 이 부분만 빼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에서 제가 계속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었던 이유도 물량에 대한 조절,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반등 확인,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켜간 결과 최근에 시장이 안 좋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계좌 수익률은 32%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 등락률은 1% 상승하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11월 초, 그쵸? 10월 말까지는 시장이 엄청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11월 들어서 계속 조정을 줬죠. 즉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부분을 반영했을 때 어때요? 계좌 수익률은 시장 대비해서 30배 정도의 높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렇죠? 30배 수익을 냈다는 게 아니라 코스피 등락률 대비해서 30배만큼 좋다.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매매한 종목군들을 보자고요. 어떤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를 했었는지,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매매 구간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거 어때요? 신고가 구간 11월 들어서 매매한 결과 14%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11월 달에 매매해서 29%, 한 30% 달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7% 하락한 가격에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9.69%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그쵸? 9월 달부터 계속 매수 구간을 잡은 것 아직까지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 30%대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7월 달을 지내면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쭉 이렇게 보내면, 그쵸? 188%의 수익 실현. 근데 이쪽 구간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그 주도주들은 신고가를 넘어선 종목군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이해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신고가 이후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떨어지는 주식은 사지 않는다.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단기간에는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사실상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은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10월 29일 날 고가 얼마요? 97,000원. 1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고가 대비해서 20% 30% 조정 충분히 줍니다. 자, 장기간 상승하고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삼양식품 주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어때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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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조정. 이렇죠. 삼양식품 같은 장기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불닭볶음면 때문이죠. 어때요? 지금 상황 보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삼양식품의 실적 증가세를 보더라도 무조건 성장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성장세 보면 어때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까지 50% 성장했죠. 그리고 50% 성장한 데에서 100% 이상 24년도까지 100% 이상의 성장세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00%의 성장세를 만들어냈는데 3,400억 대비해서 5,300억까지 늘어났죠. 어때요? 그러면 한 70% 정도의 성장세가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나온 결과 주가 상승 폭은 그렇죠? 23년도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든 것 대비해서 13만 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배 정도를 신고가, 첫 번째 신고가 구간, 첫 번째 나오는 주도주군에서 나왔다는 점. 그게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요? 실적 확인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쵸? AI 버블 논란이나 증시 버블 경계령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더 가고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AI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AI 투자가 지속되는 한 전기 부족 사태 그쵸? 막대한 전력 소비량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들은 모두 미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 미국 시장조차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 올라가는 시장이 더 갑니다. 위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강남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송파, 강동, 그리고 여기 마용성, 노도강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강남이 올라야 송파가 오르고 강동이 오르고 마용성 오르고 노도강까지 올라가죠. 근데 가장 늦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노도강 또는 뭐 수도권 이런 식인데 기본은 강남이라는 겁니다. 즉 강남 집중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 구간이다. 즉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AI 버블론 플러스 뭐 미국에 대한 금리 관련된 문제점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조정 구간에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순환매를 태웠을 때 어때요? 계좌 수익률을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한 달 동안 30%대 시장 대비해서 30배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런 종목군들은 모두 신고가 종목 안에 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 하나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매매하고 있는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은 모두 신고가 종목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신고가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여기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때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실제 매도가 나왔고요. 이 매도가 나온 결과 펩트론 같은 거 종목 수익 구간은 지금 보여드리면 펩트론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11월 달에 진행된 내용인데 29%, 3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고 이건 종목 수익률이고 여기 나온 건 계좌 수익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종목을 선정할 수 있겠죠. 그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 제가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코스피 코스닥 급락 디테일하게 볼게요. 삼성전자 6%, 하이닉스 9% 급락 마감했다. 미증시 때문이고요. 그쵸? 밑에 급락 이유 있죠? 미증시 급락 이유는 AI 버블 논란,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AI 버블 논란 있잖아요. AI 버블 논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시하세요. 그리고 금리나 지연이 중요한데 금리나 지연도 내년이 되면 당연히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속도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자. 즉 시장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자. 요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도 보유하고 있고 이걸 보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렇게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군들 매도한 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도주들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한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AI 버블 논란, 엔비디아 오픈 AI 회계 논란이나 해결 여부를 떠나서 AI 투자는 26년도에도 계속된다는 점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들, 원전, 반도체, 바이오, 조선 그쵸? 이 종목군들 모두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미국에서 무언가 일감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국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근데 미국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다. 아직까지 버블이 터질 때가 아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이 과정에서 무조건 주도주들 내에서 순환매를 타야 되고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주도 섹터는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률 말고 종목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뭐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그쵸?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신고가를 유지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을 2주 동안 만들어냈고요.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9월달 매수해서 11월 초에 매도한 결과 그쵸? 1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내용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그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9월달 가격까지도 안 왔다. 그런 결과 어때요? 이미 확정된 거 151% 7월 28일이고요. 그리고 188% 7월 1일입니다. 다시 이런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단 미국 시장의 반등이 필요하다는 점. 그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고가에서는 조정을 줍니다. 하지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가 종목을 해야 되고요. 이 고가 종목들을 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180%씩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22% 내려보면 33%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높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 이런 것보다 가격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